안녕하세요, 냥이대장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천체를 꼽으라면 아마 화성을 꼽을 겁니다. 인류가 지구 외의 다른 천체에 정착한다면 그곳은 분명 화성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화성일까요? 달이나 금성은 안 될까요? 달은 공기가 없어 온도 차이가 심한 데다 춥고 황량합니다.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한 낮은 중력도 문제가 되지요. 과학적인 탐사를 하거나 자원 채굴, 단순 방문은 좋지만 정착지로 삼기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금성의 중력은 적당해요. 그러나 납을 녹일 정도의 고온이 문제가 됩니다. 지구의 90배에 달하는 대기압이 문제지만 대기 중에 적당한 곳을 찾으면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수성의 중력은 화성과 비슷하지만 대기가 없고 높은 온도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태양계 전체 중 화성을 제외하면 적당한 중력과 온도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화성은 많지 않지만 인류 생존에 필요한 원소를 모두 갖고 있죠. 화성 테라포밍이라고 부르는 근사한 계획도 있어요. 우리의 공간적 진화의 다음 목표는 화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화성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지구의 마을이나 도시처럼 화성에도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보내는 일입니다. 인간이 화성에 가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거 콜럼버스를 비롯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벌인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인류는 화성에서 똑같은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매우 확률이 낮지만 우리가 갖고 있던 균이나 바이러스가 화성 생명체를 절멸시킬 수도 있죠.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이언스 픽션이 사이언스 팩트가 된 사례는 여럿 있어요. 탐사선이 보내온 정보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렇기에 화성 유인 탐사를 통해 확실히 알아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화성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없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말이죠. 지금 화성에 생명체에 대한 뚜렷한 징후는 없어요. 앞으로 생명체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닿지 않은 곳에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을 가능성도 극히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환경은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기도 했어요. 지구와 다른 패턴으로 생명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화성이 생명체가 나타나기 위한 과도기라면? 그리고 일정 기간 이후 생명체가 나타난다면? 분명 확률이 낮은 가정이긴 합니다만 우주의 5% 정도만 이해하고 있는 인간이 어찌 우주의 삼라만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주 여행이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다른 곳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주의 섭리는 아닐까요? 인간이 화성에 간다면 목표는 다음에 두 가지일 것입니다. 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주인들의 안전입니다. 화성으로 가는 길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이 화성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호의적이지 않은 우주 환경입니다. 우주는 사람이 살 수 없고 생명체를 살 수 없게 만드는 곳이죠. 나사에 따르면 우주 여행이 위험한 이유는 34가지라고 합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중력과 방사선입니다. 지구의 중력을 1G로 표현합니다. 화성의 중력은 0.38G로 지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의 수준은 0과 1입니다. 지구의 1,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의 0. 그 사이에 있는 중력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1G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의 몸은 지구의 중력에 맞게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체의 기능은 모두 1G에 맞게 기능하고 성장합니다. 따라서 화성에 간다면 화성 중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몸이 그것에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근처에 있는 행성에서 정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편 화성 탐사 임무를 수행할 우주인들은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무중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무중력이 인체에 외롭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지요. 대표적으로 근육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인들은 특수 러닝머신으로 근육 운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구에 오면 힘들어하죠. 대부분의 근육은 운동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뼈 손실에 따른 골밀도 감소 및 신장 문제, 시력 감퇴 등 무중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이것은 나사가 진행한 쌍둥이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연구진에 따르면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건강에 분명히 영향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화성 탐사와 같은 장기 우주 체류의 위험 요소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장기 우주 비행으로 인해 인체에 생긴 변화는 6개월이면 대부분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덧붙였지요. 이번 연구는 1년 동안 진행한 것으로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한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장기간 우주 생활이 인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우주 비행사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길 기대해 봅니다. 우주여행을 방해하는 방사선은 태양 방사선과 우주 방사선입니다. 다행히 태양 방사선은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태양을 감시하고 있는 위성들로부터 미리 경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주 방사선은 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조건 가리고 막는 겁니다. 간단하죠? 두꺼운 차폐막을 설치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비용입니다. 두꺼운 차폐막은 질량이고 질량은 곧 돈이니 이를 잘 절충해야 합니다. 현재 가볍고 열과 압력을 잘 견디는 물질을 개발하거나 미니 자기장을 만드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방사선은 중력과 달리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요소를 극복하고 우리가 화성에 갈 수 있다면 향후 화성 탐사의 편리성을 위해 ISS처럼 궤도선을 만들면 어떨까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루나 게이트웨이는 달을 공전하는 우주정거장으로 달 탐사는 물론 유인 화성 우주선 건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화성을 공전하는 마스 게이트웨이를 건설하면 중력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지구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문제가 좀 있다고 위험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화성에 간다는 건 무척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화성에서의 삶이 결코 지구보다 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상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더라도 말이죠. 지구가 반쪽이 되어 파괴가 되지 않는 한 인류는 절대 지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테라포밍? 적어도 몇천 년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테라포밍이 현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구가 화성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우주 탐사를 통해 획득한 기술은 소행성이나 달에서 자원을 채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자원은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지구의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지구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에너지 분쟁이나 자원을 위한 영토 분쟁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산업들을 발전시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먼 훗날 인류의 모습이 황폐한 지구를 떠나 화성에서 사는 것이 아닌 풍요로운 지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화성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화성에 가려는 건 화성에서 살기 위함이 아닌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